네, 신입 그 평가 인증 지표로 본 가정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입 원화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서의 부모 참여에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린이집은 부모 및 주변 지역사회와 그 또 긴밀한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최선의 보육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또 이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볼 수 있죠.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의 대표,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연 4회 이상, 그러니까 분기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침 그리고 변경 등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의논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요구를 수렴하여서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과 개최 계획 그리고 회의 결과를 부모에게 모두 알려야 하고, 모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았어요. 그쵸? 그래서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 것, 그리고 개최가 연 4회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요구를 수렴하여서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주요 사항 그리고 방침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모든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의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모든 사항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모든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엮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은. 그런데 최근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키워드로 연계, 매개, 연결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대요. 따라서 각 개체가 가진 자기만의 역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상생적, 함께 살아나는 서로 간의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목하고 이를 각 분야에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연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유아 교육과 보육기관,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용을 하여서 국가 수준에서 인적 자원의 육성을 하고 또 유아 교육 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과 더불어서 가정과 지역사회 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협력하는 주체로 유아 발달과 학습을 돕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 바로 이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계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 금으로 엮어가는 과정이다. 즉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도 다 중요한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생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가정, 지역사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여서 우리의 공통의 목적인 유아 교육 그리고 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이러한 목표를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성장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역사회에서 아이가 나고 자라느냐가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또는 보육과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인 건지 도시 지역인 건지 그 도시 중에서 이 지역은 무엇으로 어떤 자원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고 강화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기관 또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다양한 수업 시간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나올 테고 영아 발달에서도 나올 테고 우리 그 영유아 관련된 주요 이론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라고 하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밀접한 그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을 또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유아교육기관 또는 보육기관에서는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 연계성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는 지역사회 참여를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관련하여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범위에 이웃, 비정부기구, 그리고 종교단체, 사립재단, 사회적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같이 유아의 발달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라고 정의를 하였어요.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이 OECD가 발간한 스타팅 스트롱 그 3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회 서비스 간 협력을 강화하는 그 4가지 지역사회 연계 사례가 이 OECD가 발간한 스타팅 스트롱 3편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를 정책 우선순위 및 의무나 권리로 규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방안에 대해서 교직원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중앙정보 시스템 혹은 연락처를 개설하고 또 다른 사회 서비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전국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지표 중에 하나로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한국은 핀란드,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에게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 비용, 급식, 환경과 같은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유아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자녀 양육과 유치원 교육에 관한 정보를 부모와 지역사회한테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지방병원,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록된 유아들에게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무료 건강진단을 하고 무료 건강진단,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유아가 있는 그 어린이 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와 협력을 하여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유아와 가족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 한국의 지역사회 연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놓쳤던 그 연간 지역사회 연간 프로그램의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영유아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 건강교육, 안전교육, 또 미디어 교육,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부모 협력,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면 전통문화 체험은 연 10회 정도 실시가 되는데 관계기관 등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 실뜨기, 전래놀이, 세시풍속, 장담구기, 생태환경은 봄 숲교육, 에너지교육, 먹거리, 가을 숲체험 등등에 관련돼서도 되어 있고요. 건강교육은 보건소, 지역사회 연계기관이죠. 그래서 치아, 색소 실험 등등에 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소방서, 굿네이버스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상담 및 교육은 관내 대학 교수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보는 것, 그리고 부모 협력, 홈페이지 등등에 관련돼서 부분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그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관공서, 그리고 학교, 노인복지관, 병원 등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 봤었죠. 그래서 보건소 한번 살펴보면 아이들이 보건소 다녀왔다고 칫솔 세트 이런 거 가져올 때 있어요. 그래서 치아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칫솔질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칫솔질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고요. 금연 교육도 하고 성폭력 교육도 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또 각 소방서에 관련돼서 재난 대피 훈련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소방 대피 훈련 같은 것들도 받기도 하죠. 또 그래서 직접 소화기로 불을 꺼보는 그런 그런 체험들을 하고 오기도 하고요.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아저씨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인 거죠. 중요한 일인 것. 그래서 어떤 그 재난 대피 훈련을 했다는 것보다는 소방관 아저씨를 만났다는 게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역사회에 있는 관내 소방서에 가서 재난대피 훈련을 해보고 소방대피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서 영유아가 노인과 함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도 서로 각 발달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노인들을 통해서 효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그 도덕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인성 교육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그 과정일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인분들은 또 영유아들을 돌보고 그들의 지혜를 전수하고, 또 요새 책 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공서, 그리고 학교, 노인복지관, 병원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고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어린이 도서관, 병원, 소방서, 경찰서, 또 학교도 다양한 학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센터, 우체국 등을 아이가 다녀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오타가 하나 났는데 이것은 대학이네요. 그래서 지역사회 대학도 방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시는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책을 빌려보고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절들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픈 사람을 고쳐줘요 등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겠지만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고 경찰서 가는 거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좋아하죠.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를 만나고 또 경찰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우체국을 방문해서 직접 소포를 보내보고 편지를 보내보고 우체국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또 아이들이 가져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역사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지역사회 방문 또는 견학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영유아들이 지역사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